설날, 밝은 새해를 기원하는 가래떡. 정월 초하루에 떡국 한 그릇과 함께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세찬입니다. 좋은 맵쌀을 골라 시계 가루를 내어 반죽해서 쪄낸 후 길게 늘여서 가래떡으로 뽑아 장수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떡국을 끓일 때는 동전 모양으로 썰어 한 해 동안 제복이 넘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고두밥을 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기계로 만든 가래떡보다 훨씬 쫄깃하고 덜 풀어졌다고 합니다. 흰색은 지난 한 해를 살아내느라 고단하고 흐려진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여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흰 떡국 위에는 오색의 고명을 얹어보는 멋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롱박에 복이 가득 조랭이 떡. 개성의 고향인 친구 어머님은 해마다 설 선물로 조랭이 떡을 한 바구니 가득 주시곤 하셨습니다. 개성 지방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정월 초하루에 가래떡 대신 주롱박 모양의 조랭이 떡으로 떡국을 끓여 차례상에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설빔에 달고 다니던 주롱박과 닮은 떡의 모양이 앵마기를 해준다고 여겼고, 한편으로는 엽전 꾸러미와도 닮아서 재물이 넘쳐나길 기원하였습니다. 또 기람을 상징하는 누에고치와도 비슷합니다. 조랭이 떡은 가래떡을 길쭉하게 만들어 대나무 칼로 가운데를 비틀어 만드는데, 고려말 이성계에게 목숨을 잃은 충신의 아내들이 이성계의 목을 비튼다는 심정으로 만들었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보온이 담긴 약식. 귀한 견과류를 듬뿍 넣고 꿀과 간장, 대추고를 버무려 짜내는 약식은 정월 보름 절식 중에서도 으뜸이지요. 약식의 기품이 있는 색은 오랜 시간 동안 푹 고운 대추고를 냅니다. 신라 소지왕이 정월 보름에 천청전으로 행차를 나갔는데 까마귀가 날아와서 역물을 꾀하는 신하들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까마귀에게 보온의 의미로 정월 보름을 오기일로 정하고 검은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약식의 유래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만든 노비송편. 한 개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될 정도로 큼직한 노비송편은 아랫사람을 향한 주인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를 알게 해주는 떡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인 음력 2월 초하루를 중화절 또는 노비일이라 하여 농산일을 잘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큼지막한 송편을 빚어 노비들에게 나이만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노비 송편에는 팥이나 콩 혹은 시래기 나무를 소로 넣고 손바닥만하게 크게 빚어 쪄냅니다. 겨우내 허기졌던 배를 채우고 기운을 내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보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은 떡이랍니다. 추석, 천년송의 향내음 추석 송편. 요즘은 오색 송편, 꽃 송편 구분 없이 예쁘고 다양한 송편을 먹지만 원래 추석에 먹는 송편은 흰색과 초록색 두 가지 색만 썼다고 합니다. 제철보다 일찍 여문 올벼로 만들었다고 해서 추석 송편을 오려 송편이라고도 부릅니다. 녹색은 새봄과 어린아이를, 흰색은 가을과 어른을 뜻하는데요. 전 세대가 둘러앉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한가위에 풍성한 마음으로 빚는 떡이지요. 솔잎을 사이사이에 두고 쪄낸 송편에서는 숨 냄새가 나요. 추석이 지나면 솔잎에서도 송진이 너무 나와 떡을 찌기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새색시 볼같이 발그레한 복숭아 송편. 딸기물을 살짝 들여서 새색시 볼같이 발그레하게 잘 익은 복숭아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팥소를 함께 넣어 복숭아의 수분을 잡아주고 맛을 더해줍니다. 복숭아 송편의 소는 제철에는 복숭아를 넣고 겨울철에는 복숭아 통조림으로 넣습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100년을 살 수 있는 선약이라 여겼을 정도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손오공은 10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천도복숭아를 훔쳐먹고 괴력을 얻었고, 한나라 동방상 역시 서왕모가 한무제에게 가져가는 복숭아 3개를 훔쳐먹고 3000년을 살았다고 하지요.
복숭아는 피로를 풀어주고 폐의 기운을 크게 해주며 대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피를 잘 돌게 하고 면역력도 높이며 껍질에는 해독 효과도 들어있다고 하니 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할 수밖에 없겠지요. 가을의 향기 구절초, 꽃 송편. 국화 중에서도 늦가을에 빼어난 자태를 자랑하는 구절초로 수놓은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가을 산기슭에 무리를 지어 피는 구절초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매력을 지닌 가을꽃입니다. 구절초는 꽃도 아름답지만 예로부터 민간에서 그 줄기와 잎을 고아 약으로 먹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효능이 많아서 어머니가 딸에게 꼭 챙겨주곤 했다고 합니다.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인 구절초 꽃송편을 빚으면서 오랜만에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올망졸망 사랑스러운 입술 송편. 우리 조상들은 왜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었을까요? 백제 의자왕 때 거북이 한 마리가 궁궐 땅속에서 올라왔는데 거북이 등에 백제는 만홀이요, 신라는 반홀이라 쓰여 있었답니다. 백제는 이미 가득 차서 점점 기울 것이며 신라는 반달이니 점점 차오를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전해집니다. 이렇게 반달 송편에는 앞으로 더 나은 미래가 차오르기를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매화꽃 향기 물씬 풍기는 매실 송편. 설탕에 푹 절인 매실청 건지를 다져서 깨소 또는 커피 팥소와 함께 속을 넣어 매실 송편을 빚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매실소가 씹히는 맛이 매우 특별한 송편입니다. 매실은 청매, 황매, 금매, 오매, 백매 등 계절과 만드는 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름마다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요긴한 재료입니다. 6월이 제철인 청매는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가장 강합니다. 노랗게 익은 황매는 향기는 좋지만 과육이 무르고 청매를 쪄서 만든 금매는 술을 담그면 빛깔도 좋고 맛도 뛰어납니다. 청매 껍질을 벗겨 연기에 그을려 만든 오매는 빛깔이 까마귀처럼 검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바닷가의 추억, 조개 송편. 평안도 해안지방에서는 조개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개 모양의 송편을 빚곤 했습니다. 송편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느껴지는 떡입니다. 흰쌀 반죽과 흑임자 반죽으로 흰색과 검은색을 조화롭게 만져서 멋을 내어 보았습니다. 고소한 깨로 소를 넣었는데 반은 흑임자로 맛을 내었지요. 소가 달면 송편 반죽도 달콤하게 해야 떡을 찔 때 터지지 않습니다. 평안도 떡으로는 거피 팥고물을 인절미 밖으로 듬뿍 묻힌 평양 인절미와 귀한 오곡가루를 엿기름에 삭혀 부드러운 노티떡도 있지요. 황금빛으로 만든 단호박 송편. 신데렐라의 호박마차가 떠오르는 단호박 송편을 빚어보았습니다. 노랗게 호박 모양으로 빚은 뒤 초록색 꼭지를 콕 박은 앙증맞은 모습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송편입니다. 단호박은 당도가 높고 밥맛이 난다 하여 밤호박이라고도 하는데 열량이 낮은 반면 영양가는 풍부하지요.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호박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나쁜 지방을 잘 분해시켜주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수분이 많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속도 잘 다스려주지요. 단호박 송편은 단호박의 영양을 듬뿍 담은 떡입니다. 감꽃이 활짝 웃는 감송편. 곶감을 다져서 거피 팥소와 함께 속을 넣고 당근즙으로 물들인 익반죽으로 감 모양 송편을 빚었습니다. 예쁜 초록색 꼭지를 얹어 완성하면 접시 위에서 가을이 익어가지요. 감은 설탕이 없던 시절에 요긴한 감미료였습니다. 궁궐에 바치는 진상품으로 곶감의 하얀 가루를 모아 감미료로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감나무가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 살고 좋은 그늘을 만들며 새가 집을 짓지 않고 벌레가 꼬이지 않고 단풍이 아름답고 열매가 맛이 좋고
낙엽이 거름이 된다는 것을 감나무의 7가지 덕으로 꼽을 정도로 감나무를 아꼈습니다. 깎아놓은 밤톨 같은 밤송편. 복스럽고 단정하고 속이 꽉 차 보이는 아기를 보면 그놈 참 잘 깎아놓은 밤톨 같다 고 하죠. 달콤하게 간을 한 밤소를 듬뿍 넣고 만든 밤송편은 깎아놓은 밤톨을 닮아 모양도 맛도 예쁜 떡입니다. 밤은 밤가시를 열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밤가시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새알 들어있는 밤은 삼정승을 뜻하고 패백에 들어가는 밤은 반드시 속에 마주보는 두 알이 든 밤만 썼다고 합니다. 또한 밤나무는 일단 자리를 잡으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오히려 옮겨 심으면 죽는다 하여 일부 종사와 절개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썩지 않는다 하여 뿌리 깊은 가문을 뜻하기도 하였고요. 옛말에 밤 3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든 밤은 기와 체력을 보강해주며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10월 상달, 조상과 하늘에 감사하는 팥 시루떡. 음력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1년 농사를 마치고 하늘과 조상에 감사드리는 달로 12달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으뜸으로 치는 달입니다. 상달에는 팥시루떡을 나누어 먹으며 긴긴 겨울에 애군을 맞고 복을 비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슬고슬한 팥알이 탁탁 터지는 맛으로 먹는 붉은 팥 시루떡은 10월 상달 고사 이외에도 함 받을 때나 이사할 때 등 우리 조상들이 감사와 복을 기원할 때 가장 즐겨 했던 떡입니다. 붉은 팥고물은 잡귀가 붉은색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액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잔치나 제사 때에는 붉은 팥고물 대신 흰 팥이나 녹두 등의 곡물을 쓰기도 합니다. 동지, 깊은 겨울밤 잡귀를 물리치는 새알심 팥죽.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깊은 동짓날은 귀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겨내기 위해 팥죽을 쑤어 사당에 올리고 마루, 방, 헛간, 장독대, 우물 등에 한 그릇씩 놓고 대문과 벽에도 뿌려 잡귀를 쫓고 난 후에 사람이 먹었던 풍습이 있습니다. 동지의 다음 날부터는 해가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여 명절 버금간다는 뜻으로 아세, 즉 작은 명절로 불렀습니다. 동짓날에는 팥죽에 자기의 나이만큼 찹쌀로 새알 경단을 넣어 먹어야 진정으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지요.